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당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때 임대차 3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니 많이 국회 본회 의결도 그냥 180석의 힘으로 갖다가 날치기식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전세가격 폭등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당신 뭐라고 했나요? 시장에 안정을 줄 것이지 그렇게 전세가격 폭등은 안 나타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말 어디까지 지켜졌습니까? 전세 금액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임대차 3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총 3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겠죠. 지금 새 만기가 됐을 때 나 2년 더 살게요 라고 하면서 한 차례 더 연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최대 5% 이상 못 올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세가 2억 3억 정도 더 올라가 있는데 세입자가 나 그 돈 못 주겠는데 2년 더 살 거야 라고 하면 집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5%밖에 못 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맹점이 5% 이상 못 올린다라는 거지, 이 세입자가 좀 법을 알아가지고 나 5% 올릴 의무도 없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썼어. 근데 나 이거 5%못 올려주겠어. 나 그냥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5% 안 올려줬다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도 똑같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오히려 을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눌러 앉으면서 10년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내가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판결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판결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막상 판결로 간다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봤을 때 5% 이상 올리는 게 합당하냐라는 판결을 내려주지도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가들 보면 공실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도 돌고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공실로 놔둘 바에는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싸게라도 냅둬야지 왜 싸게 안 내놓을까라는 정답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전세 물량들이 확 줄어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나온 전세 물건들이 희소성을 갖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단지인데도 전세 가격 차이가 2, 3억 넘게 나는 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 폭등한다 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임대차 3법이 정말 시장 안정을 주려면 폐쇄 경제여야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숫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집값을 올리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네요. 그러면 시장이 딱 동결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하는 인구들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존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보호를 받다 보니까 주거 안정이 되는데,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왔어요. 전세집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전세를 제발 좀 주세요 라고 하게 되겠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파벌 나눠지기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기득권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일부 기득권 세입자를 보호해주다 보니까 어쩌다가 나온 전세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인데요. 임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2억 3억 더 높게 올려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비용들을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임대인들이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돈도 있는 사람들이 2억, 3억 더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굴리려고 이러는 것인가, 너무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집값을 5천에서 1억씩 싸게 팔아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특별하게 동호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고가보다 5천만 원에서 1억씩 싼 매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매매 금액이 10억짜리 아파트예요. 전세 금액이 7억에 세팅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3억이 있으면 일명 갭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아직도 전세 금액이 4억으로 싸게 맞춰져 있다고 하면 매수자가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6억이 필요하겠죠. 전세가 7억인 매물을 사겠어요? 4억인 매물을 사겠어요? 당연히 전자로 가겠죠. 상대적으로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2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전세 금액을 높이고 팔면 다행인데 이게 내가 자금이 급해서 혹은 일시적 2주택 세법적 요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와,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5천만 원에서 1억씩 더 싸게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이득이라도 줘야지 매수자가 내가 투자 금액이 다른 물건 대비해서 몇 억이 더 들어가지만 1억 싸게 사면 좀 길게 보면 내가 목돈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자라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매도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 전세 금액을 높게 맞추냐 못 맞추냐가 매매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것이고 임대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임대차 3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갈라치기 한 거다. 정부를 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보다 심화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면 사실 비판의 화살을 모으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프레임 사운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인들을 못 잡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벌써부터 임대차 3법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려했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내용이었었냐?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1회를 2회로, 3회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1년 만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한다? 사실 이게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혹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도 더 무서운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임대차 신고제였죠. 이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바로 즉시 시행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2021년도 6월달부터 시행했고요. 이때도 논란이 될 게 뻔하니까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했다가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무엇일까요? 임대소득이 투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임대소득세들이 막 징수될 수 있을 것이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를 걷어야 되거든요. 전세의 세금부터 라고 생각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바로 조세의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입자들 입장에선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임대차 3법이 좋은 정책이다?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마약 같은 정책이에요.
내가 싸게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전세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 도생, 주거 안정성을 위한 길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